짱글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동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쉽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뜻을 그냥 마치 단어를 암기하듯이 그냥 외우면 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제와 그리고 가정법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어렵냐? 여러분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 여러분을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 그리고 여타의 영어 선생님들도 가르치시면서도 제대로 모르고 가르치시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상당히 어렵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동사를 갖다 깊이 있게 공부하면 정말로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짱글리시와는 깊이 있게 공부하지는 않겠습니다. 좀 쉽게 왜냐하면 기초편이니까 쉽게 공부하되 가끔 약간 깊이 있는 내용을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물론 기회가 되면 깊이 있게 다뤄드릴 경우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조동사를 또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없을지 몰라요. 사실은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과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만 알아도 어떤 의미에서 영어의 조동사를 거의 대부분 다 정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초편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쉽게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완벽하게 외우자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동사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정말로 어렵다 이런 걸 전제로 해서 한번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자, 다 같이 화면을 보실까요? 자, 화면을 보면 여기 보니까 will, can, may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거 대부분 다 아는 조동사죠. 이거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너무너무 어떤 의미에서는 쉬운 내용입니다. 그죠? 그럼 한번 바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will 나왔습니다. will은 다 알고 있죠. 미래를 나타내서 이게 뭐죠?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 아, 자, 펜을 선택해야 되는데 다시요. will은 미래를 뜻해서 무엇 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쓰이죠. 누구나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뜻할 때 will을 써서 무엇 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자, 사라와 그리고 스티브는 will get married 결혼할 것이다. 어떻게? soon 곧 결혼할 것이다 해서 무엇 할 것이다 미래를 나타낼 때 will을 씁니다. 써있네요. 그죠? 미래. 물론 다른 복잡한 뜻이 있지만 좀 쉽게 해야 되니까 미래를 나타낸다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will의 과거형이 would입니다. would.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would.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뜻은 미래인데 맞잖아요. 미래 과거형이니까 would도 뭔가 이제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과거의 의미를 담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두 개가 충돌하고 모순이 됩니다. 아니 과거의 의미인데 미래야? 미래의 의미인데 과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would라고 하는 것이 will의 과거라고 해서 미래를 뜻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긴 합니다. 시제일치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곳에 들어가면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미래의 의미를 안 나타낸다는 거 아닙니다.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혼자 쓰였을 때 시제일치라는 어려운 부분 말고 혼자 쓰였을 때 무슨 의미로 쓰인다? 그렇죠. 무엇 하곤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드의 뜻은 정말 많습니다. 우드의 뜻 이것 말고도 정말 많지만 이 짱글리시 기초편이니까 한방영어 기초편이니까 그냥 무엇 하곤 했다 이 의미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나는 종종 무엇하곤 했다? take, 취하곤 했다. 무엇을? a walk, 산책을 취하곤 했다가 뭐겠어요? 그렇죠? 산책을 하곤 했다 해서 나는 무엇 하곤 했다 그런 의미로 씁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습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will이라고 하는 건 미래 의미로 쓰이는데 그것의 과거인 would가 물론 어떤 의미에서 미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시제일치는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무엇 하곤 했다의 과거의 습관을 뜻하는구나 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습관을 뜻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would는 단순히 will의 과거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무엇 하곤 했다의 의미로 쓰여서 과거의 불규칙한 습관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데 불규칙한 습관 말고 좀 더 규칙적인 습관을 표현할 때는 뭘 쓴다? 그렇죠. 우리 한번 배운 적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useter를 갖다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불규칙한 습관을 나타낼 때는 would, 조금 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낼 때는 useter라고 하는 조금 생소한 표현을 갖다가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볼까요? He used to take a walk 하면 그는 역시 산책을 하곤 했다. 어디에서? In the park. 공원 안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방금 will과 그리고 그거의 과거형이라 할 수 있는 would
그리고 그것의 곁다리라 할 수 있는 옵션이라 할 수 있는 use터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can으로 들어갑니다. can은 뭐 다 알지요. 무엇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무엇 할 수 있다로 번역하셔야 돼요. 해석하셔야 돼요. 무엇 할 수 있다. 그래서 다 아시죠? I can swim하면 나는 수영할 수 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be able to가 있습니다. be able to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쓰여서 I am able to swim하면 나는 수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 다 뭘 뜻합니까? 그렇죠. 어떤 능력,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 이런 능력, 어떤 가능치를 나타낼 때 can을 씁니다. 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may가 있습니다. may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크게 말해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무엇 해도 된다.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렇죠. 무엇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 뜻으로만 정리해도 됩니다. 뭐 더 복잡한 뜻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혹은 처음 영어를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냥 아하 두 가지 뜻만 있구나라고 생각해도 어떤 면에서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무엇 해도 된다. You may go there 하면 너는 거기에 가도 된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죠. 허가의 의미죠. 허가. 너 가도 돼. 뭐 그런 겁니다. 두 번째 무엇 할지도 모른다. He may be rich. 그는 부유할지도 모르는데 이게 부유할 것 같아. 그렇죠. 추측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may는 무엇 해도 된다의 허가, 무엇 할지도 모른다의 추측의 의미 두 가지만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랍숑 이게 뭐죠? might가 나왔습니다. 근데 뜻이 똑같이 may랑 똑같이 무엇 할지도 모른답니다. 좀 쿡쿡쿡 머리를 긁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의도와 마찬가지로 might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may의 과거형이라고 알고 있는데 might는 may의 과거형입니다. may의 과거형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 뜻이 무엇 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과거를 뜻해서 무엇 했을지도 모른다. 과거에 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고 신기하게 그냥 may와 똑같이 형태는 과거인데 뜻은 똑같이 현재의 의미를 나타내서 무엇 할지도 모른다고 씁니다. 그래서 역시 추측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어 시제의 어려움 그리고 가정법이 포함되어 있다는 어떤 그런 복잡한 의미. 세 번째로 뭡니까? 조동사를 갖다가 그렇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 속에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 조동사 그냥 외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깊이 있게 공부하셔야 될지도 몰라요. 아무튼 계속 설명을 이으면 may는 착각하지 말아라. 과거의 의미라기보다는 현재 의미로 쓰여서 무엇 할지도 모른다라고 쓰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기하죠? 더 복잡하게 설명해 달라고요? might가 왜 무엇 할지도 모른다로 쓰이는지 아닙니다. 그거 설명하려면 뭐 거의 그거 하나 설명하는데 1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어떤 면에서 무작정 암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어랍숑 can은 명사로 쓰여서 깡통이라는 뜻도 있어. 재미있죠? 왜 여기다 정리를 해놨냐면 뒤에 단어편에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번 정리한 단어를 갖다 뒤에서 정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렇게 한 번 나온 내용이 중복돼서 나오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두 번째 여기 may는 명사로 쓰여서 5월의 의미도 있다. 여기다 왜 적어놨냐면 뒤에 단어편, 단어장에서는 이 표현들이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외워둡시다. can은 무엇 할 수도 있지만 명사로 쓰이면 깡통이라는 의미야. 뭐 can을 갖다 모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may는 명사로 쓰여서 대문자로 물론 쓰입니다. 대문자로 쓰여서 5월이라는 의미도 쓰인다라고 하는 걸 참고로 알아두면 뒤에 단어장에서 어차피 안 나오니까 이번 시간에 이제 이걸 암기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여기 정리했죠?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거 might는 단순히 may의 과거형으로 쓰이기도 하긴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서 현재의 의미입니다. 무엇 할지도 모른다의 의미로 쓰인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조금 복잡했다고요? 뭐 막 규칙이 무너지는 것 같고 시제면 그 시제에 따라서 과거이면 과거 의미로 쓰여야 되는데 막 현재 의미로 쓰이고 막 좀 복잡하다고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깊이 있게 알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암기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깊이 있는 내용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짱글리시였습니다.